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노영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충북도민 여러분과 정부 방역 지침에 희생과 헌신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이상천 후보는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 충북 실현과 균형 있는 지역 성장을 위한 제천 5대 공약의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천 후보님은 제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약 이행률 96.4%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후보님은 30여 년간 제천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열정으로 일해오신 기획통 행정가입니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제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 치유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저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충북의 현안과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며 충북 도민들에게 검증받은 일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 옆에서 국정 운영 전반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 충북 도민과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한 경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제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여름이 기억납니다. 제천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충주와 제천 지역, 충북선 선로 일부가 유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만 왔다 하면 문제가 생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선로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의 일환으로 철도 직선화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충주 3탄에서 제천 연바까지 강호축의 핵심인 고속철도 직선화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거기에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수해 예방과 충북선 고속화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입니다. 중앙에서 축적한 저의 경험과 능력에 이상천 후보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열정을 더하겠습니다. 노영민과 이상천이 사람과 경제가 함께 꽃피는 충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민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 충북을 위해 균형 잡힌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충북과 제천 5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충북과 제천 5대 공동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은 얼어붙은 돈의 소비를 일으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산무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위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형식의 산무 대출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 50만 원 수준인 농민수당을 2026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 사는 충북을 위해 앞으로도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의 현안 사업에 관한 3가지 항목도 함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3가지는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첫째, 제천의 기간 산업이 될 첨단 기업 유치입니다. 기간 산업은 한 나라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한민국 산업이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제천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 유치되어야 제천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노영민 지사 후보님과 의견을 같이 했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4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고 기간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산업단지도 빠르게 밑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충북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제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제천은 명실상부한 충북 제1위 관광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제천 단양이 가히 중국의 관광 실적을 쌍끌이로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두 도시의 관광객 통계가 충북 전체의 63%에 달하고 북부권 세 도시를 합하면 75%에 이릅니다. 충북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관광공사 설립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과제이고 그 중심은 북부권 제천이 되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제천에서 충북의 관광을 세계적인 테마 관광지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번째,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을 충북도와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52,000제곱미터, 15,0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되는 스포츠가치센터는 550억 원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 비행장 부지를 일부 활용해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 코트, 스포츠 클라이밍,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 야외 축구장, 육상 트랙, 북풍장, 가족 캠핑장, 편의시설 등 스포츠 프로그램 58개가 운영되고 다양한 편익시설로 중부 내륙권 최고의 스포츠 파크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5가지 공동사업 외에도 수시로 정책 TF팀을 운영하고 충북도와 제천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제천 시민 여러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을 온몸으로 담당하셨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험과 시멘트 산업의 쇠퇴와 초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제천의 성장 동력을 찾아 열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이상천의 강한 추진력으로 강한 충북, 강한 제천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세계 속에 우뚝 세우고 제천을 대한민국에서 강한 도시로 성장시킬 준비된 충북 전문가 노영민과 이상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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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자님들한테 의견 듣겠습니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보는 네네. 뉴스체크의 정무부인데요. 네. 우리 후보님한테 일단은 지사님한테 여쭈고 싶은 네. 요즘은 저 균형 발전이라 해가지고 요즘 지방에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지, 그 대기업을 유치하면은 어떤 분야에 거기 그 지역에 뭐 바이오나 합반지가 있고 그쪽에 기업체 아직 어떤 분야에 기업체를 유치할 예정이신지 그것 좀 어느 지역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니까 대기업을 유치할 때 예. 그게 가능하고 그 분야의 계열사에도 어느 대기업의 그 청주의 그 특성에 맞게 어떤 분야의 그리고 지역에 어디다 유치하실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대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건 뭐 이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지역이 A라는 지역인데 그것을 우리 충북으로 이전하는 거 신설 기업이 아니라면 이전하는 것이 될 텐데 그 이전한다라는 것은 그게 그 지역에 또 그 미리 이게 새 나가면 반발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그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IT와 BT 그리고 자동차 이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이 충주나 청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후되고 있습니다. 당선되시면 제천을 위해서 뭐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까? 저택 예. 네. 예. 아까 우리 저기 그 5가지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충북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그 저희 공약을 발표했는데 충북 관광공사를 제천에 위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 저는 제천에 대한 저 개인적 공약은 사실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10대 기업 집단에 속한 그런 기업의 하나를 제천에 유치해서 제천 경제를 선도할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제천의 어떤 그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상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기업체를 제천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상 저의 제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 공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앙면 김영 기자입니다. 청주에 지금 세종 충북지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협의나 협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슨 청주에 예. 세종 충북지사가 있습니다. 관광공사. 네. 그렇다고 하면 제천에 만약 유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곳과 그러면은 어떤 협의가 필요한데 충북관광공사는 충북도 산하기관입니다. 충북도 예. 이상철 시장께도 좀 질문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에 너무 하나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첨단 산업을 이제 활성화 시킨다 하는데 그 첨단 산업이라는 내용이 컨트롤 말고 우주 산업이나 뭐 항공이나 지금 여기 제천에는 생명공학이나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산업을 말씀드리고 있거든. 예전에 대덕구 연구단지라든가 서울의 구로구 디지털야 같은 건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첨단 산업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을 만드시는 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제 3산단을 제 임기 중에 시작해서 지금 97%의 연수를 달성했습니다. 제 4산단을 작년 초부터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절차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제 4산단을 다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대기업 우리 노영민 지사님 후보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될지는 전체의 첨단 산업, 기간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인데 아까 얘기했던 재생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요즘 핫한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뭐 천연물, 한방 천연물 제체는 한국 천연물이다. 천연물을 하러 간 이러한 중요한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 중에 하나가 제철에 아주 강한 업체가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걸고 충북도와 제천시가 협업을 통해서 그런 첨단 산업, 그럼 주요 기관 산업 아까 대기업 10대 기업 수준의 노영민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제4산단을 한 그 기업으로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해서 빨리 제4산단도 제 임기 중에 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5산단을 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B의 박원 기자인데요. 그 스포츠 가치센터를 550억 원 전액 국민 기금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좀 어떤 사업이고 만약에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좀 말씀 주세요. 예, 지금 스포츠 가치센터는 경남 진주에서 남부권에는 경남 진주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좀 만들어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부권에서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천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스포츠 가치센터를 할 수 있는 비행장의 그 지점이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천 비행장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제천 시민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비행장을 쓰지도 않는 비행장을 무려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비행장이 이제 용도 폐지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어떤 비행장 활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와 함께 스포츠 가치센터를 제천에 유치할 명분과 또 입지적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 시정, 중북 도정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제천으로 스포츠 가치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 말씀하세요. 550억 원이고 100% 국민체육기금을 해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비행장에 그거 이외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 유치는 없습니까? 방금 비행장에 어디 비행장이? 제천 비행장 폐쇄된 비행장에 제천 비행장이 54,000평 중에서 예, 지금 헬기, 사플 헬기 있는 부분 그 1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스포츠 가치센터를 유치하고 나머지 4만 평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민선 8기에서 시민의 뜻, 수많은 공청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시설로 시민의 뜻대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영민 후보님께서도 이 스포츠 가치센터에 대해서 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이 주시면 김상대입니다. 오늘 나온 이 5개는 공동 공약입니다. 네. 발표만 따로 했을 뿐입니다. 자, 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에 2017년도 스포츠 화재 사건이 난 건 알고 계시죠? 네. 당시 이낙연 총리 그리고 현재 김부겸 총리께서 오셔서 그 화재 사건 피해자를 다시 만나면 정부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그런 대책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 사장입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재검토나 어떤 차후 어떤 그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실 제가 중국 대사로 가 있을 때 아마 그 있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튼 한중 관계가 워낙 험악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대통령의 그 특명을
그 이행하느냐고 정말 정신없이 다닐 때였는데 그때 국내 우리 특히 우리 고향 충북에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접했었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비서실장 있었을 때는 2000년인가 그때 큰 그 창고 신설할 때 공사 중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비서실장이었을 때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정말 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과 정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정말 그 모범적인 사건 해결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분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그 두 분인 간의 정책에 대해서 상생 협약식을 하고 그 포토타임 잠깐 갖는 걸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신 만큼 이쪽에서 하고 제가 치료드리겠습니다. 좀만 뒤로 오시겠습니다. 너무 네. 예. 선생님 살짝만 내려주시게 너무 네. 우리가 안 그런가요? 보셔가지고 네. 시장님 바짝 한번 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됐으면 이상으로 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